자, 광화문에 좌파, 왼쪽은 좌파가 텐트 쳐놓은 있는 곳이고 무대를 설치해 놓은 곳이고, 오른쪽은 우파가 하고 있는데, 좌파는 8시부터 시위를 할 것 같습니다. 거부권을 이렇게 한다고 써 있는데, 거부를 하게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요? 거부 안 하려면 양당이 협의를 한다며야지. 190석이라는 거대 그 야당이 자기들끼리 그거를 통과시켜 놓고 어쩌고저쩌고 떠들기만 하는데, 그건 아니지. 여가 있으면 야도 같이 해서 합의를 해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특히 연변에서 풍경방송, 텔레비전, 무용성 이쪽에서 인사들이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인사들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북한군이 도망가고 인상에서 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치느냐.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0.5의 기준이 문제가 되고 이거 의심을 됩니다. 정치를 의심하고 이제 또 선거도 의심하고 이 의심을 했는데 나라를 끝내 뒤집어서 만들어내는 그런 것으로 불리지하는 것 저는 그동안을 뒤쪽에서 오늘 말씀드렸지만 상호적 국민의 대표가 6월 8일에 소통을 했습니다. 우리는 안방송입니다. 7번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대한민국 국가의 대사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요 사기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격용자가 대통령의 앉아서 대통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영부인한 사람은 양평 포스트가 비올때 그리고 폴란드 명품 쇼핑 기타 등등 그리고 주구장창 국민으로부터 지탄받는 행동만 하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태원 사건, 새만금 잼버리 사건 이런 사건들은 이거는 진짜 보통 심각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여기에다가 완전히 덕후고 잡혀가지고 태극기, 성조기,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다 붙여가지고 지금 현재 자폭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판단을 분리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누가 전달하냐? 조중동, 그 다음에 KBS, MBC, SBS에서 이승만을 전부 다 선동, 설명합니다. 세뇌시킵니다. 원내인 거겠어. 예. 아무튼 우리는 뛰어나야 됩니다. 그 대사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극기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부정선거를 막거나 규명하지 못하게끔 못하기 가기하는 사람들이 현재 이 안에 있다는 거죠.
4.15 총선의 부정선거를 규명하겠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겠다. 이런 세력들이 4.15 총선의 과제를 풀지도 못하고 또 정확하게 자신들이 입으로 얘기한 아스팔트에 피를 뿌리겠다고 한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서 이들은 또 4.10 총선의 부정선거를 규명하고 또 부정선거를 막겠다고 나왔습니다. 4.15 총선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면서 4.10 총선까지 국민들을 기만하고 국민을 다 낙떨어지고 떨어지게 하는 이 세력들, 여러분들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 몇 명 안 되는데 그런 소리 하네. 그럼 당신들이 하면 되지. 이들은 내부에 저게 누군지, 내부에 아무리 누군지를 정확하게 저 사람들은 판단하셔야 됩니다. 뭐 무슨 감사합니다. 소리 고맙습니다. 거야? 뭐가 뭔지 몰라. 저 사람들 다 생각이 딴 데 있던 것 같아. 하나 그렇다면은 한마음 한뜻 그 우파는 우파, 좌파는 좌파 뭉치듯이 뭉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자기들 다 달랐다고 서로끼리 분열되어서 헐뜯고 있으니 되겠냐고. 그래도 제일 뭐니 해도 광화문 정광 목사님이 그나마 제일 현명한 것 같아. 제일 현명한 사람. 뭐 민주 사무총장이고 뭐 하고 맨 다 자기들 잘났다 그래. 여기에 보면 빨리 와.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이 자리에 이만원 박사는 왜 집어요? 이만원 박사는 딱 이 한마디 5.18에 정신이 작전했다는 그것밖에 없어. 다 되지. 다 되지. 어떻게 할수 있는 소리야? 원칙의 문제잖아. 아이, 집어넣은 박사 누가 잡아요? 그 얘기야. 집어넣은 박사 누가 잡아요? 문제가 잡아야죠. 문제가 잡아야죠. 공산주의나 간첩들이고. 몰라? 박수. 윤석열이가 대통령을 했는데 문제가 하는 거는 전부 다 빼고 옳다고 다 빼고 안타깝다 이놈들아. 이게 저놈도 무익이야. 무익인데 무익의 머리가 잘못 우리 중에서 우리 잘못 들어가서 김은환 박사를 누가 잡아였어? 그럼 누가 제일 누구 다 돼요. 그럼 선생님 하셔야 돼? 김은환 박사가 누가 잡아줬어? 윤석열이 잡아줬어. 대통령 하면서 윤석열이가 자 윤석열 잡아놓고 박근혜도 윤석열이 잡아놨어. 박근혜도 윤석열이 잡아놨다고. 박근혜 누가 잡아놨어? 잘못되게 만들어 놓은 윤석열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윤석열이가 그걸 집어여가지고 해소를 짓겠다고 하잖아. 이놈은 빨갱이는 아닌데 자기 보신주의란 말이야.
근데 그것까지 하지 마. 그러면 5.18에 대해서만 좀 그거 한 명은 말씀해 주시겠어요? 5.18. 5.18. 예. 5.18은 건영애와 만들었는데 홍준표가 만들었어요? 네. 5.18을? 아니 5.18을 홍준표가 만들었던 거예요? 15년이 지난 다음 내가 이제 얘기하는 아니 5.18에 우리나라 옛날에 제가 옛날에 부산에 지금 나이가 67세인데 저기 그 전라도 쪽에 10살 개우 이런 거면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전라도 가보니까 거기 타이탄을 끌고 이제 내가 꼬막을 신라 전라도 쪽에 꼬막 아시죠? 바닷가에 꼬막 신라는데 1시에 그 밤에 그때는 야통이 있어서 화물차나 야통이 없었어요. 가는데 북한에서 지령인이 들어오더라고. 라디오를 들으니까 오, 북한에 지령인이 들어와요. 시네. 네, 지령이 내려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서울에 계신 아무개한테 안부 전한대요. 그러더니 번호로다가 암으로다가 2, 4, 9, 7 뭐 이렇게 나가요. 그때 당시에 이게 뭔가 했더니 이게 다 지령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첩이 그만큼 많이 있었단 얘기 옛날에. 네, 지금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엄청 많죠. 근데 이게 보면 쉽게 말해서 저희가 전두김치 아닙니까? 전두김치. 그런 거는 자기 독도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사람 다 전주김치도 있고 뭐 어디 김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는 할 수가 없고 사람마다 틀린데 무슨 전두김치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이게 뭐야 다 이게 오약산 사람들 가면 저거 진도면 몇 아니십니까? 그게 도버님하고. 근데 이게 다 그러면 제대로 할 사람 근데 제가 여기 내가 5년 동안 다녀보니까 그러면 정광훈 목사님은 자기 돈 쓰면서 많이 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정강훈이는 10개 중에 9개는 맞는데 하나 틀려. 하나가 뭐냐? 선생님 하나님을 보는 눈이야.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 국가를 빼야 될 놈이야. 선생님 그러시면 선생님 그러시면 다 깨끗하다고 안 해요. 저도 지를 많이 졌어요. 정광훈 목사님 정도만 되면 훌륭하신 분이고 선생님도 얼마나 깨끗하시고 저기 현명하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도 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요 강주 5.18 책을 쓴 사람이고 2018년도에 내가 책을 쓰고 한 3개월을 가지고 있다가 19년 1월 9일에 발간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85 광주의 분노라는 북한 노동당에서 만드는 책이 있습니다. 아 있겠죠. 119페이지짜리 있어요. 그것을 뭐가 하고 내가 보니까 이것이 바로 홍준표가 구라친 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구라치는 것이. 자, 그래서 5월 21일 10시 그때는 총공격을 할 때 시청을 향해서 시민군이 총공격할 때 10시에 그 시간에 우리 공수 부대가 건물에 나오는 하늘교 분명에 태극기를 흔들고 나오는 사람이 집중 사격을 했다고 기록돼 있는 거야. 그래서 야, 너 봤어? 그것이 85 광주의 분노의 책에 분명히 나와 있어. 야, 너 얼마 이거 북한 놈들이 쓴 이거 소설책 가지고 집어연 거 아니야?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말씀도 일리는 있고 일리는 있어 보진 않았지만 일리는 있고 근데 누구도 다 일리는 있는데 왜냐면 제가 그렇게 신이 아닌 이상은 선생님도 마찬가지 신이 아닌 이상은 100% 다 맞을 수는 없고 그죠? 일부는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요 그 당시에 11공수 62대대 4지역대장 최규진 서령이 나 동기요. 이 서명수 동기라고. 그럼 선생님은 그때 뭐지? 그때에 대급 뭐였어요? 나는 구사단 포병연대 작전보장을 하면서 상황을 전부 다 내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급이 그때 당시 뭐였어요? 아니 나는 대이고 그때 내가 중대장이네요. 동기는 소령이고 1차로 했고 내가
뒤따르는 경우. 자, 그러면은 우리가 5.18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15년이 지난 것을 김영삼이가 바꿔놓은 거야. 바꿔놓은 게 주무가 누가 홍준표가 그런 놈이야. 근데 그러면 5.18 해가지고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지금 다 유공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유공자 명단을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가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유공자를 네. 지금 7,023명으로 만들어서요. 네. 그게 19년도에 나와 있는 인원이야. 네. 그 자원의 인원이 500억을 쓰고 있어요. 네. 대한민국 지금 두 번에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 대한민국 망하고 있는 게 아주 이상해요. 에? 그러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것도 있는데 그런 거 말씀드리자면 유공자를 그냥 너도 나도 다 해줬어요. 근데 그 유공자를 이용을 해서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죠? 다 유공자 떳떳한데 예를 들어서 이해찬 씨 같은 사람은 자기는 광주에 가보지도 않은데 유공자증이 나왔다고 신분증이 있을 테다. 예? 그러면 그런 건 뭐예요? 그러면 자기가 떳떳하면 까야 되는데 유공자는 건 뭡니까? 정부 일을 공을 씌웠다고 해서 유공자 아닙니까? 그죠? 근데 갔다 오지도 않은데 다 뭡니까 유공자에서 연금을 받고 있잖아요. 그건 잘못되다 한 점 잘못된 게 5.18을 파헤쳐서 진실을 좀 파헤쳐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이게요 5.18의 문제는 우리가 끝까지 추적해야 되는 게 애초 15년까지는 김대중의 반란으로 확정을 한 거야. 판결을 81년 1월 달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한 거예요. 3심 거쳐서. 그런데 김영삼이가 15년 지난 것을 가지고 3천억을 노태우가 주었다. 야, 이거 뭐야? 그게 누가 어떤 놈이 했어? 전두환이 저놈 짓이야. 해가지고 전두환을 죽이려고 한 거야. 야, 그러면 전두환 죽이기 위해서 뭐야? 그냥 5.18을 저놈이 해서 대통령이 한 걸로 만들어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 여기에 비껴가지 못하는 사연이 하나 있어요. 비껴가지 못하는 거. 내가 전두환 각하, 당신이 꼭 얘기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어. 당신 제사장 가면 끝이요. 지옥 가서 그 잘못해서 하면 누가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계실 때, 우리 살아있을 때 해결해야 돼요. 말 안 들어. 그래 간 거예요. 근데 왜 전두환 대통령이 거기에 가담했냐? 그 당시에 카트가 대통령을 해서, 카트는 딥스야. 나 깜짝 놀라서 트럼프에게 그 얘기를 딱 들은 거야. 카트 이놈 새끼가.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딥스이고 그런 거 많은데 그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고 선생님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신데 모르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셔도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 이거를 진실이라는 건 숨겨진 게 많고 아니 지금 내가 얘기하는 진실이 왜냐하면은 내가 그 근거를 얘기할게요. 1980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 최규하 대통령이 이임사를 했어요. 이임사. 그래서 이임사를 뭐 하지 딱 들어봤어. 그게 놀라운 사실을 내가 느낀 거야. 오늘의 이 일을 자기가 10개월짜리로 대통령이 나오는데 이 오늘의 일을 역사가 밝혀줄 것이다. 나한테 얘기한 것 같아. 역사가 밝혀줄 거다. 이게 그래서 바로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조금씩은 다 뭐가 있겠죠. 있으니까 정두환 대통령님도 뭐 그냥 뭔가 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조금씩은 다 있는데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 누구나 다 깨끗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덮고 갈 건 덮고 가야 되는데 안 덮고 갈 게 많아요. 안 덮고 가고 그냥 끝까지 우기는 사람도 많이 있고. 이게요.
우리가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네. 15명의 제수를 만들었는데 그때에 3공수, 7공수 뭐 근데 그때 당시는 선생님 여단쟁도 전부 다 들어갔어. 중간에 말을 좀 끊을게요. 그때 당시 권력이라면 아니라 날아가는 새도 잡고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지금 어때요? 지금 아, 지만원 박사 그냥 집어 연거 보세요. 윤석열이가 내기해서 집어넣은 거 아니죠? 지금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때 윤석열이 할 때는 그러면 검찰총장을 때입니까? 검찰총장 할 때? 아니 그때는 윤석열이가 지만원 박사를 자기가 직접 집어 연것은 작년에 대통령 할 때 자기 집어 연거. 그 양반이 집어넣고 싶어 집어넣은 게 아니라 그러면 장모도 꺼내고 너도 까불지 마라 그 김건희 여사를 떠들지 못하게 할 수도 있나요? 그 정도 끝발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타까운 것은 내가 우리가 우익인지 자익인지 자세히 몰라요. 모르는데 나는 공평해요. 이거는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예. 우리는 가는 게 정의의 길이고 진실의 길이야. 그게 아니면은 다 그럼 헛것들이야. 선생님 그러면 이거 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 세계 깨끗한 사람 누가 있냐고 그나마 어느 정도 깨끗하면 믿어야지. 이거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선생님 하시더라고. 그래 믿는데 그러면 선생님도 돌아가시고 또 이 다음에 100년 뒤에 될지 200년 후에 될지는 모르죠.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언제 하실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 5월달에 뭔가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남들이 금년 5월 달에? 금년 5월달에. 그러면 선생님 여기 자주 나오십니까? 네? 여기 자주 나오세요? 어디 선생님 빌라면 어디 가면 돼요? 5월 달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 이거 가지고 가도 돼요. 내가 북한 특수군이 나를 추정해. 이거 아니요 선생님 5월 달에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러셨죠? 5월 달 얼마 안 남았네요, 그죠? 네, 그때 5월 달에 그때 분명히 선생님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제가 한번 다음에 인터뷰 한번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를 한번 봐봐요. 그것도 뭐야? 지금 뭔지. 지금 요 놈을 나한테 고발을 했는데, 지금은 그 남대문 경찰서에서 이거를 수사를 거부를 하니까 내가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진정을 해서 또 올려서 재조사를 했는데,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대강 말씀해 주실래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줄거리만. 이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내가 2014년 4월 26일인가 그때부터 문재인 비자금 이거 수사에 한수해 드리라고 진정서를 올렸는데 2015년도까지 올리고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2016년도 8월 26일 날 이제 2016년도는 두 번째 올리니까 이게 뭐가 있는 것 같다 수사를 해서 한번 알아보라고 이제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현웅이가 그때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김현웅이가 조사하면 지도 걸릴 것 같으니까 그러면 몇 년도 얘기예요? 김영록이 그 양반이 뭐 하실 텐데?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 박근혜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박근혜 잘못이 없습니다. 없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시킬 목적으로 누가? 이 문재인 비자금 수사하라는 이것을 그러니까 민재인 비자금이 수사에 들어가려니까 박근혜를 잡아놓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요. 그런데 없는데 박근혜를 탄핵시킬 목적으로 고영태가 내가 보니까 최순실을 속여서 박근혜하고 공범으로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고영태가 한 거예요? 아니면 누가 어디 민주당 선거예요? 민주당? 제가 뭐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김현웅, 김순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만영수, 고영태, 손석희가 이거 만든 것인데 이 비자금 수사 이것을 국정농단으로 그 손석희가 꾸며서 태블릿 PC를 조작해가지고 국정농단으로 못하게 만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탄핵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 이건 선생님이 만드신 거예요?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내가 고발 진정서를 냈어요. 아 이걸 넣은 거라고? 예, 남대문 경찰서에 이 고발장을 냈는데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명조입니다. 이명조. 어디 사시는 분입니까? 영등포 사람. 영등포. 그래서 이거를 지금 조선일보에 지금 기사 제보를 하려고 거기까지. 그거 했는데 오늘 내가 확인하고 전화를 하고 자료를 좀 가지고 평일날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하면은 이거를 유튜브에 내가 카톡으로 페이스북에다가 계속 올리고 있어요. 이거를 어디에다 올려요? 주소가 어떻게 돼요? 주소. 예? 선생님 주소가 어떻게 돼요? 페이스북 올리는 주소. 내가 페이스북 주소는 하고 내가요 지금 내가 경찰 검찰 법원 내 앞에서 꼼짝을 입을 떼지면 내가 고소 고발 못하게끔 국회고 민주당이고 내가 고소 고발 못하는 이유 내가 증거 자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비자금 수사하라 다음 달 20일날 16시 20분에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예, 그 2심에서 내가 이길 확률이 높아요. 예. 북한의 사람을 태어나서 그 도구로 살아간다면 어찌 사람을 죽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권력을 쫓겨나지 마시다. 지금 상황에 생각하는 것은 죄만 잘못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사람을 태어나서 그 도구로 살아간다면 어찌 사람을 죽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권력을 쫓겨나지 마시다. 지금 상황에 생각하는 것은 죄만 잘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많이 가네. 사람들 많이 가. 간다고 가. 위험하면 유튜버님 있어 이거. 뭐야 이게? 페노미 조약인데요. 위험한 법안 주소. 언론을 그걸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속아서 이 백신을 맞으면은 우리 떼돈이 될 것이다. 윈윈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자자들을 모아놓고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2016년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아카데미에서. 자, 거대한 카르텔이 있습니다. 거대한 카르텔. 정치인이 아닙니다. 정치인은 임기가 있죠. 임기가 지나면은 물러나야 됩니다. 정치인들은 힘이 없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권력을 갖는 것은 사실 어떤 은행이나 기업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카르텔입니다. 기업, 은행. 그들은 물려주죠. 자신한테. 그 기업을 물려주고 그 자리를 물려줍니다. 자, 그래서 세계경제포럼의 회장은 클라우스 시바는 50년이 넘게 그거를 냈습니다. 1974년도에 있는 거라고 지금 세계대로 돌려간다고 얘기했습니다. 2025년에 몇 년 집권했습니다. 54년이죠? 54년이죠? 자, 이렇습니다. 실제 권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권력을 늘어나고 있습니다. 빨리 와야 되나? 빨리 찾아야 저기 부대가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아, 저 사람한테 늦었네. 통역하신 분은 그 유명한 시카고 대학의 박사님이신 고세민 박사님이 통역을 하셨습니다. 외국 상원의원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늦었네 우리가. 아, 이분을 통해서 앞으로도 정광훈 목사님께서 별 사람 다 했으니까. 계속해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실 것입니다. 민지그레 미국 상원의원도 오실 거예요. 인지 그래야. 자, 이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 드리는 심각한 말씀을 발표하겠습니다. 빨리 존경하는 와봐, 빨리 와봐. 윤석열 대통령, President Yoon Suk-yeol.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님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In order to elect you as a president 지나간 5년 동안에 for the past 5 years, 눈이 오나 through 비가 rain 오나 and snow, 바람이 부나 through gust of wind, 우리는 광화문에서 투쟁해 왔습니다. we have tried and fought in this place, 그리하여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and therefore we have gained a change of admin. 이제 장하길 목사님의 부정선거를 보고받으신 그대로 And as you see through Pastor Chang Ha-gil, 금번 4월 10일 총선은 the reports of our rigged election, 완전히 무효입니다. 무효. the most recent general election is totally invalid 그동안 법률 문제로 due to legal concerns. 대통령께서 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 못한 걸 알지만 I know that the president did not speak about this event, 이 상태로 우리는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넘겨올 수 없습니다. but in such condition we cannot have our nation over to North Korea. 이제 저 적들은 192석을 가졌기 때문에 And now because our enemies have 192 seats in the Congress, 김건희 여사님 특검법, they're going to put out a special prosecution against our First Lady. 최상병 특검법을 비롯하여 And they're also through 이제 막 밀어제낄 것입니다. Soldier Toy as well. They're going to push through this. 결국은 목적지가 The last intention is 한동훈과 야합하여 they're going to have a coalition.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하나도 안 오는데 미국 국회의원이 다 와서 덮일 것입니다. 광화문에 와서 정강 목사님한테 와서 연설을 다 하시고 가네. 목숨을 걸고 말아낼 어떻게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We shall give our lives 관심이 to 없고 salvation. 외국 사람이 관심 있으니 어떻게 된 거야? 총선을 통하여 다 밝혀진 바 그대로 And as you see from the most recent general election, 대한민국은 우파에는 조직이 없습니다. in South Korea, there's no organization with the right wing. 국민의힘 정당에는 조직이 없습니다. In the People Power Party, they have no organizational power. 선거를 통하여 다 드러났습니다. And we can see this all through the result of the election. 오직 대한민국을 지키는 조직은 광화문밖에 없습니다. Only organization to protect Korea is Gwanghamu Square.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 To respected President Yoon, 절대로 위축되거나 겁먹지 마시고 do not be belittled or be scared. 우리 광화문을 믿으시고 And you can have trust in us. 절대로 기죽지 마시고 And you must not be little concerned. 이번 선거를 무효로 선언해 주시기를 바라고 And please proclaim that this recent election was revoked. 3개월 안에 And within 3 months, 재선거를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please proclaim a re-election. 저는 한국 근대사의 전문가입니다. And I'm a master about the modern history of South Korea. 대한민국의 위기가 100번도 더 왔습니다. There's over 100 crises in South Korean history. 가장 두 가지의 위기를 말씀을 드리면 In order to talk about the two main crises, 45년도부터 it 48년까지 is up until 1948 to 48. 이승만과 박헌영과의 싸움에서 To 48 in this battle between Syngman Rhee and Park Han-young. 그때 하늘이 내려준 이승만 때문에 Due to Syngman Rhee's separate law,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Korea had been founded as a nation. 두 번째 위기는 And the second crisis was, 4.19 혁명이 일어나서 it was during the April 19th revolution. 3.15 부정선거를 명목으로 Because of the excuse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 of the rigged election of the vice 이승만 president, 대통령이 하야했습니다. that Syngman Rhee had to step down. 그러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Due to this revolution, now they started to have a Democratic 불과 Party 1년이 못 갔습니다. as the ruling admin, but they cannot last even 2 years. 나라라고 할 수가 We 없었습니다. cannot even call this a country back then. 대통령님께 이런 보고를 드리는 것은 And I give this report to you, President, because 역사는 되풀이되기 때문입니다. history repeats itself. 그때에 박정희 소장이 나타나서 And at the time, we see the appearance of Park Chung-hee, 군사혁명 5.16을 일으켰습니다. that he leaded a new armed revolution.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승만이가 세웠고 during May 16, and that is why Korea was founded by Syngman Rhee. 박정희가 일으켜서 That was established by Park Chung-hee as 세계 well. 6위까지 왔습니다. And that's why we were one of the top 6 countries 이제 in the world. 순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순서가 온 것입니다. And now the time for Yoon Suk-yeol has come as well. 마지막으로 대통령께 부탁드리는 것은 And lastly, I have one last request. 선거를 원천 무효화시키고 That you must totally revoke our most recent general 가문을 election. 믿으시고 And you have trust 3개월 안에 재선거를 명령하시고 within this organization and proclaim a new election. 박정희 같은 혁명적 방법으로 접근하셔서 And you must take an approach of a revolution, 대통령님 남은 3년 안에 just like President Park Chung-hee within 3 years. 반드시 자유 통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We must have free unification. 이번에 3년 남은 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And now we only have 3 remaining years. 윤석열 대통령님의 3년 동안에 In your term, this is our last chance, and within 자유 this year, 통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we do not have free unification. 거꾸로 대한민국은 북한에게 삼킨 바가 되어서 Then in reverse, we shall be devoured by North Korea. 김대중을 비롯하여 And through Kim Dae-jung 노무현, and Roh Moo-hyuk 문재인, and through Moon Jae-in 지금 현재 이재명 and right now Lee Jae-myung, 이 사람들은 북한의 연방제에 가서 사인까지 다 하고 온 that 사람들입니다. these men even signed on the paper to have 이것을 referendum unification. 윤석열 대통령은 막아낸 역사적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And President Yoon Suk-yeol, you have the historical 오늘 이 responsibility 자리에 모이신 to stop this from happening. 우리 국민 여러분들, To all the citizens who have gathered here today, 유튜브로 듣고 계신 모든 국민들에게 all the citizens who are listening through YouTube as 간곡히 well, 부탁드립니다. I earnestly ask, 혁명은 홀로 할 수 없습니다. you cannot do a revolution alone by yourself. 혁명은 조직으로 하는 것입니다. You do this with organizational power. 그리하여 한 달 안에 And that is why within a year, 속히 1,000만 명을 조직해 주셔서 that is quickly established 10 million organization. 이것은 간단합니다. And this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킬 때에 membership of 10 million is very easy 찍었던 표가 1,638만 명입니다. because there were 16.8 638만 명 빼고도 million voters for Yoon Suk-yeol. 윤석열을 찍었던 1,000만 명만 우리가 하나로 조직되면 And if we just have 10 million all gather who voted for Yoon 우리는 Suk-yeol, 세계의 G2 국가로 가게 될 we can 것입니다. rank one of the top 2 countries of GDP. 지금 일어나는 여론조사 신경 끄십시오. And no need to care about the public approval, 조중동 언론들 신경 끄십시오. public opinion poll, or the media, 이것들 다 가짜들입니다. because they're all scammers. 믿을 것은 가훈밖에 The 없습니다. only one to trust it is this part. 1,638만 명, It is this round, 48%로 당선된 and it is 윤석열 대통령님이 he is a president who was 절대로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appointed by 48%. You don't have to 그분들만 다시 재집결하면 full of concern because if we just gathered them all together, 지지율은 금방 your 올라갑니다. approval rating will skyrocket. 50%, 60%, It will go to 50, 60, 70%. and hitting all the way to 70%.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린다면 And if I were to give you one tip, 왜 48%로 당선됐는데 why were you 지금 28%로 떠졌느냐? a president who was elected within 48% 어떨 때는 approval? 또 24%라 그럽니다. Right now we see it falling down to 여론조사 하는 24%. 놈들도 다 개자식들입니다. And even these public opinion poll, these institutions are bastards. 그러나 저는 생각하기를 But I think 48%의 1,638만 표는 that this election, 그대로 살아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that these voters, 48%, they're still surviving. 대통령님은 이것을 믿으십시오. President, you must believe in this number. 절대로 야당하고 타협할 필요 없습니다. You must never concede with the opposition party. 3개월 안에 재선거를 명령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Earnestly request that you have a re-election within 3 months. 자, 이제 몇 가지 토크를 할 텐데 Let us have a few discussions now.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 If we just continue with this contention,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버벅거리면 in this condition, if President Yoon Suk-yeol 반드시 대한민국은 해체되고 struggles to maintain this Korean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nation, we shall be handed over to North. 사실 5년 전에 And actually, 5 years ago, 문재인 대통령의 초기 때 and during the first term 그때 사실은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of President Moon, 북한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we are only destined to go to North Korea and follow 우리는 the 그것을 일찍 눈치채고 And we analyze this very 막기 quickly 위하여 in order to prevent this from 우리는 happening. 강원에 모였고 That we all gather here, 눈이 오나 and through rain 다음은 뭐예요? 비가 오나 그 다음 뭐예요? and snow,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and guess what? We gave our life into this 오늘도 fight.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는 And even those who are here today, 저 부산
from Busan, 울산, and from 그다음에 Ulsan, 또 창원, and from 그다음에 Changwon, 순천, from Suncheon, 목포, from Mokpo, 먼 거리에서 오신 분들은 from a long distance away. 새벽 4시에서 일어났습니다. That you have to start your travel starting from 4 그리고 a.m. 돈 5만 원 챙겨 넣었습니다. And you have to have a $50 그리고 bill in your 버스 wallet. 타는비 3만 원 냈습니다. Pay for $30 for the bus 그리고 ticket. 점심 먹었습니다. And you have to pay for lunch. 조금 전에 조나단한테 10,000원 틀렸습니다. And also give offering to the Lord in this service. 이렇게 5년 동안 투쟁하여 And thus through this fight of 5 years, 살려낸 대한민국을 that our nation that we barely 할 수 had, 있어요. say, can we hand this over to North Korea again? 이제는 이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Now 것입니다. all of this responsibility lies within President Yoon Suk-yeol's hands. 김학성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Let's have Professor Kim Ak-sung. 자, 3대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연방제 통일을 사인까지 다 했는데 했습니다. 이것은 헌법 위반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헌법의 정면으로 위반한 사안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의 계속 발언을 보면은 네. 자기가 5년 동안 이루어 놓은 것을 이 윤석열 대통령이 1년 안에 다 무너뜨렸다.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그랬죠. 한순간에. 예. 이게 말이 됩니까? 미친놈의 발언이죠. 아니 헌법학자가 그렇게 말을 거칠게 하면 안 되죠. 제가 거치게 한 게 아니라 네. 정상적으로 한 겁니다. 미친놈의 발언입니다. 다시 해도 미친놈의 발언입니다. 자, 내 옆에 있으니까 자꾸 말이 거칠어져요. 아니 목사님 옆에 계시기 때문에 네. 좀 거칠어지는 것은 맞지만 윤석열 이 문재인의 그 발언은요. 네. 본인이 5년간 성취한 것을 윤 대통령이 한순간에 무너뜨렸다는 말은 어떻게 감히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자, 그러면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예. 5년 동안 문재인이가 이루어 놓은 것이 뭡니까? 대한민국 망친 것밖에 없었습니까? 탈원전을 했죠. 한미 관계를 위태롭게 했죠. 한일 관계를 막았죠. 민생도 무너뜨리고 또 중요한 부동산 폭등을 시킨 주범인데 본인이 이룩한 것이 많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왜 현재 집값이 도로 떨어졌어요?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 정치 모든 사안은 아니 김현미 장관이 빵이라면은 밤새도록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거 믿고서 집 샀더니 와이 지금 똥값 되어버렸어요. 맞죠. 우리가 보통 임기가 2년 됐기 때문에 지금의 경제의 어려움을 윤석열 정부의 탓으로 보려고 하지만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것이죠. 맞습니다. 문재인 때 400조의 빚을 얻었다. 400조. 70년 동안 빚진 거를 5년 만에 600조 빚밖에 배를 없었는데 빚졌어. 문재인 5년 동안에 맞습니다. 400조를 빌렸기 때문에 명심해야 됩니다. 400조의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심초사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경제의 어려움은 누구가 원흉입니까? 문재인인 것이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좌파들 무너뜨렸다. 체급이야, 자기가 체급. 5년 이루어놓은 걸 무너뜨렸다는데 윤석열이가 무너뜨린 게 뭡니까? 그러냐 그는 미친놈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셔가지고 남북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한미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켜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스탠다드 기준에 맞도록 국방과 외교 정책을 다시 복원시킨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업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과를 갖다가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라고 말하는 그 뻔뻔한 인간에 대해서는 도저히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70년 동안 600조 빚진 거를 5년 만에 600조를 도로 빚지게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포고다리에서 예, USB를 넘겨줬죠. 넘겨줬어요. 이것도 딱 둘이서 비밀로. 그렇죠. 보통 우리나라 70년 만에 600조 빚진 거를 5년 만에 600조를 빚지게 하는 미친놈이 아니에요, 미친놈. 포고다리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요것들이 비밀로 하려고 아주 바깥에서 아주 산책하는 척 하면서 둘이 소곤소곤 대는데 옆에 USB를 넘겨줬거든요. 예. 그 USB 내용 그건 사실이잖아.
5년 만에 빚진 거. 상황이 심각하다. 천조억이 하는 넘었어.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도 거기 있고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놈은 죄가 이거는 국가 여력죄, 반역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또 한 번 반복해야 되는데요. 네. 이 미친놈은 법적 책임을 물어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로 법대로 처벌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부정선거의 여파 때문에 우리의 자유통일당에 180만 표, 장학일 목사님은 300만 표라고 그러시지만 저는 좀 줄여서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리얼미터에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6%를 우리가 찍었습니다. 3천만에 6%면 180만 표가 된단 말이죠. 맞습니다. 적어도 상승 곡선에 있었다고 보면 200만 표 이상이 이 자유통일당이 도적을 당한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광화문 온 세력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문제를 척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교수님이 오늘하고 말을 제대로 못하므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준선 장군님 나오십시오. 자, 도보다리에서 제가 5년을 다녔는데 네. 사실이에요. 사실. 이것이 내가 완전히 무죄를 받고 나온 뒤에 도대체 이 USB 내용이 어디 있느냐? 왜? 판사님이 나한테 물었기 때문에 왜 현역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했습니까? 판사님이 나에게 질문이에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대답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문재인이가 도보다리에서 USB 내용을 넘겨준 내용에 보면 스스로 자기가 간첩이란 것이 거기에 들어있다. 그랬더니 판사님이 재판을 중지시키고 청와대에게 USB 내용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못합니다. 두 번째 또 했습니다. 못합니다. 세 번째 했더니 또 못합니다. 그래서 판사님이 76개 전체 모든 것을 나를 무죄를 때린 것입니다. 이 허사나 판사님의 판결문이 한 시대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내가 하도 그 판결문이 잘 돼서 조중동에다가 1억을 주고 광고를 했어요. 판결문을. 다시는 이런 내용으로 고발하지 말아라. 봐라, 76개가 다 무혐의 됐지 않냐. 그런데도 좌파 새끼들이 지금도 나를 또 고발해요. 똑같은 내용으로. 이놈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자, 황준선 장군님, 도보다리에서 USB를 넘겼는데 처음에는 국가기록보존소한테 물었습니다. 여기 들어왔냐니까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거 대통령은 자기 임기 때 있었던 모든 일을 국가기록보존소에 넣기로 돼 있죠. 그거 안 넣는 것만 해도 문재인은 이것은 사실은 위법 아닙니까? 위법이죠. 위법이죠. 그런데 안 들어왔다고 하기에 그 어디서 만들었냐? 통일부, 이명 통일부에서 전체를 조합해서 만들었다. 그 통일부한테 지지를 했습니다. 우리 구조화 변호사님이 그 내용을 공개하라. 그랬더니 통일부에서 하는 말이 국가 기밀사항이 너무 심각하므로 공개할 수 없다. 그러면 국가 기밀사항이 너무 심각한 것을 김정은한테는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는 이미 거기 있다고 대전법원에서 판결을 했고, 우리 법원은 원자력 발전소 하지 말라고 해놓고 설계도를 북한한테 준 이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조용히 하세요. 이 신성이 고우시고 4대 장로의 아들인 우리 삼성 장군 황준선 장군님도 말이 점점 더 세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옆에 있으면 다 세져요.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작전 계획이 있잖아요. 작전 계획. 작게. 작전 계획이
그 안에 있었다 이거야. 그게 그 한미연합사에 작게 계실 때 5020 장로님이 처음에 그것을 발휘해서 지금 발전이 된 거죠. 그것이 그 작전 계획을 그 작전 계획이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작게 5020 작전 계획은 네. 그야말로 북한이 다시 우리나라를 전면 남침하면 우리가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싸우겠다 이것을 규정해 놓고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연합 연습을 하고 가시는 훈련을 거요?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앉을게요. 이 작전 계획이야말로 국가 기밀 중에 기밀입니다. 네. 근데 근데 저는 뭐 네. 아직도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 안에 작전 계획이 들어갔다고 믿고 싶지 않은데 이미 여러 언론에서 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니 그야말로 정말 네. 이것은 이적죄나 여적죄가 아니라 네. 사실이라면은 국가 반역죄입니다. 밝혀내야 밝혀내 돼.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은 수사해야 된다. 수사를 수사.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 돼. 밝혀내야 돼. 수사해야 된다고 지금. 혹시 이동 교수님 왔으면 제가 한번 수사 물어봐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 그러면 수사해야죠. 비서실장 임종석이 근데 왜 황동훈이 임종석은 지금 미국도 못 가요. 그 미국에서 무슨 강제 유튜브예요? 명령 내렸어요. 당 대표였던 사람이 누구죠? 임종석이가 비서실장을 했다면 선거했던 사람. 대한민국의 한동훈? 한동훈. 정부가 한동훈이가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보는 저는 게 합리적 한동훈이가 의심 아닙니까? 문재인이나 이재명이 맞죠? 집어넣을 줄 알았거든요. 그렇다면 안 문재인이 집어넣었어요, 개새끼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만 집어넣으면 끝나는 건데 그 사람들이야 30년 동안 마지막 노비를 장연설 했겠지만 하십시오. 어떻게 여러분, 처형해야 30년 동안 한동안 다 노비했겠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하드웨어적인 여러 면에서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가 틀림없다고 이것을 5.16과 같은 혁명 정신으로 밝혀내야 된다고 모였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역사에 대통령 선거를 재선거를 키운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오스트리아입니다. 외국 사람 왔다 갔어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가 아니라 오스트리아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연설을 끝나 4월 연설을 또 달에 찍어야 연설 되는데. 끝나고 밑에 계시겠죠. 그런데 목사님하고 같이 가시겠죠. 당선자를 발표를 하고 좀 늦었어. 다 끝났는데 아니 부주자 우리나라 투표에 국회의원들은 안 나오는데 의혹이 있다는 것 미국에서 하나로 국회의원이 나와서 연설한다는 게 헌법재판소에 우리나라는 그만큼 싸운 제소를 거예요.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돈이 많이 헌법재판소가 버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더 이상은 검토해서 한계가 왔어요. 더 이상은 잘 분명히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의심이 우리나라. 있다 해서 재선거를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10월 아주 5월 달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7월 달에 재판 결과를 내면서 10월 달에 재선거를 했습니다. 재선거를 하는 도중에 또 아주 단순한 의심사항이 발견됐습니다. 다시 재선거를 12월 달에 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는 지난 21대 총선 때부터 수많은 부정선거에 대한 정황과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21대에서는 우리 자유통일당에 대한 집중적인 엄해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오늘 여러분 다 아셨죠? 왜 우리 선관위는, 왜 우리 행정부는, 왜 우리 국회는 이러한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세계 역사상 가장 완벽한 평화협정이라고 했던 파리 평화협정을 단 2년을 못 버티고 패망한 월남 패망과 같은 것이 우리 앞에 눈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옆에 확산시켜 주십시오. 반드시 재선거해야 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이제 방금 우리가 진행한 이것은 꼭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이상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박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선거를 하는데 이거 보십시오. 자 7번 있죠, 개혁신당. 그러면 8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8번이 여기 있어, 없어요? 9번으로 바로 뛰어갔죠? 나머지 우리 8번 우리의 선거는 전부 다 기타로 쓸어 넣었어. 기타로. 이게 선거입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똑바로 봐주세요. 똑바로. 이게 선거가 맞냐 말이야 이것이. 거기다가 실수로 우리 감독관이, 자유통일당 감독관이 엘리베이터를 누르는데 잘못 눌러서 지하실을 눌렀더니, 지하실에 갔더니 세상에 투표용지를 파쇄하는 것이 나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어떤 투표용지를 파쇄했는가? 장일 목사님이 아까 보여줬죠. 아니 세상에 지하실에서 이거요 130만 표 무효표 이거 보세요. 파쇄하는 거 보세요. 파쇄하는 거 이거 보세요. 이거 가루로 가는 거예요. 가루로 가는 거. 이따위 짓을 한 것은 3.15 부정선거보다가 더 큰 범죄인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런 걸 보고도 국민들이 침묵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몰수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이 3일 안에 재선거를 명령하지 아니하면 우리 광화문은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실력을 가졌습니다. 왜?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혜식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면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